안녕하세요. 하슬라중학교 학생 여러분, 미술교사 이충윤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퀴즈에 대한 답을 듣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고흐가 그렇게 노란색에 대해서 집착을 했고 좋아했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네, 바로 압생트의 산토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었죠. 산토닌이 누적되어 노란색만 볼 수 있도록 생맹을 유발하는 황시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 병원에 갔지만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면 황시증도 사라진다는 걸 알고 치료를 멈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노랑의 정점을 위해 그렇게 노력하다 그려진 그림이 해바라기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퀴즈는 황시증에 걸리면 모든 색이 노랗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노란색은 어떻게 보일까요? 였습니다. 네, 답은 고흐의 표현에 따르자면 찬란히 빛나는 노랑, 유황빛으로 반짝이는 노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점점 미쳐가는 고흐의 모습을 볼 차례입니다. 제4장 매드 고흐. 압생트에 있는 해로운 성분은 황시증을 유발하는 산토닌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튜존이라는 성분이 있었는데요. 자, 이 튜존은 정신착란, 환각, 간질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이 산토닌이 누적되어 황시증이 일어날 정도로 마셔댔으니까 물론 튜존도 위험하리만치 누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압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압생트의 주 재료가 쓴 쑥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쓴 쑥은 향쑥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쓴 쑥 또는 향쑥을 영어로 하면 압신티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압생트는 이 압신티움이라는 이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생트에는 산토닌이나 튜존 같은 이런 위험한 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기에는 이 압생트가 판매 금지됐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1981년에 다시 합법화되면서 이러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유럽에 갔는데 유럽에서 압생트를 보게 된다면은 적어도 고흐처럼 될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튜존에 중독된 고흐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환각을 보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지게 되죠. 그러던 중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예상이 되나요? 네, 바로 이렇게 자신의 귀를 직접 자르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Self-Portrait with Bandaged Ear, 그러니까 붕대로 귀를 감싼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흐의 표정이 어떻게 보이나요? 고흐는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 무엇을 보고 그렸을까요? 아마도 거울 앞에 그림 그릴 도구들을 갖다 놓고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그렸겠죠? 자신의 귀를 자르고 피가 철철 나니까 붕대로 감아 치료한 후에 거울 앞에 선 고흐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화상 속 고흐의 표정을 보며 고흐의 감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마 선생님이 고흐였다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자화상 같은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보다는 조금 더 뒤에 그린 것 같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 표정이 조금 풀어진 걸 봐서 그런데요. 그런데 이 고흐의 귀가 잘리는 이 사건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귀를 잘랐다. 또 어떤 책을 보면 누군가는 고갱과 싸우다가 홧김에 잘랐다. 누군가는 환각을 보다가 미쳐서 잘랐다. 대체 뭐가 맞는 말인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전문 서적들을 찾아보며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팩트체크. 먼저 가장 충격적인 일인데요. 선생님은 미술을 전공했는데도 선생님이 되기 전까지 고우의 귀가 당연히 전부 잘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귀의 전체가 다요. 당연히 귀가 잘렸다고 하니까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 귓불만 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귓불만 잘렸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그리고 고우가 귀를 자른 사실이 워낙에 충격적이다 보니까 당시 프랑스의 주간지 르프티 주르날이라는 그 잡지가 있었어요. 잡지 또는 신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이 고우가 잘랐던 귀를 매춘부에게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고우가 그 매춘부에게 왜 귀를 주었는지는 현재로서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고우와 고갱은 동거 중이었는데 자주 심하게 싸웠다고 합니다. 폴고갱은 고우와 달리 그 당시에 매우 잘 나갔던 화가였고 화가 이전에는 금융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고우와 고갱이 싸웠다고 했는데 사실은 싸웠다기보다는 선생님 예상에는 고우가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격투기에도 체급이 있잖아요. 체급이 있는데 이렇게 고갱의 모습을 보면 고갱이 그린 자화상인데요. 체급이 너무 달라요. 고우와 비교해서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갱은 아주 곰 같은 사람이었어요. 곰같이 크고. 게다가 고갱은 당시 고갱과 고우가 그 귀를 자른 사건 이후에 워낙에 큰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도 출동을 했었겠죠. 경찰이 출동해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자른 건 아니냐 라고 묻자 고우와 고갱 둘 다 고우가 자해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른 건 아니고 고우가 직접 자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또 고갱은 당시에 펜싱 선수를 겸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무기도 잘 쓰고 운동신경도 좋았겠죠. 여러모로 고우가 불쌍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고갱도 고우와 계속 살고 싶었던 거는 아니었어요. 6번을 보면은 동생 태호는 고갱에게 형과 살아달라고 돈을 줬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고갱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고우였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고갱은 당시에 매우 잘나가는 화가였고 고우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많은 조언도 해줬죠. 하지만 계속해서 다툼이 있자 집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고우가 동생 태호에게 고갱 이야기를 편지로 했던 거예요. 고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 그림에게 아주 큰 영감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동생 태호가 고우 형 몰래 고갱에게 돈도 주면서 형과 함께 살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여러모로 지극정성의 대단한 동생이죠. 자, 고우가 태호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고갱이 아직 기관총이나 다른 위험한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아까 선생님이 고우가 고갱에게 맞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 고우가 태호에게 보낸 이 편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 글이. 아직 총이나 위험한 무기는 안 들었지만 뭔가 위험이 있었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들 있죠. 보통 글을 쓰는 작가들에게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병인데, 이 하이퍼그라비아라는 병이 있습니다. 일종의 정신병인데요. 보통 이 하이퍼그라비아에 걸린 사람은 깨어있는 모든 시간에 극도의 불안 증세를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근데 단 한 가지 이 행동을 할 때만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요. 네, 바로 오로지 글을 쓸 때만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글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이퍼그라비아를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고흐가 이런 하이퍼그라비아와 비슷한 증세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튜존과 같은 이런 정신착란과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에 중독되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 보통 화가들이 1년에 그림을 몇 장 정도 그릴까요? 한 장? 아니면 2장? 10장? 누군가는 한 장을 그리고 누군가는 10장도 그리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화가들은 적어도 작품 하나를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정성을 들여서 작업을 합니다. 고흐가 화가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그 기간이 딱 5년밖에 안 돼요. 1년에 10장을 그려도 5년이면 50장 정도밖에 안 돼요. 고흐는 이 5년간 900여 작품을 그립니다. 일반적인 화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미완성인 작품까지 전부 다 합치면 1100작품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작품을 그렸을까? 아까 말한 하이퍼그라비아일 수도, 또는 그림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었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지금은 현재 1889년, 당시 고흐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고흐가 화가가 된 지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5년이었다고 했죠. 화가로서의 인생은 딱 5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1년 후 1890년 7월 29일에 고흐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화가로서도 인간으로서의 수명도 단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의 명작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장, 최종장에서는 고흐가 남은 이 1년간 생명을 불태우며 그렸던 이 엄청난 대작들의 폭풍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람 신청은 할 수 없으니까 대신 과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구글에서, 잘 들어보세요. 구글에서 고흐의 작품을 찾아보고 이미지를 많이 찾아본 다음에 고흐의 그림에 대한 감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단 한 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단지 겨우 과제일 뿐이에요. 이 겨우 과제일 뿐인 것인데 다른 누군가의 글로 채우지 말고, 다른 누군가의 그 생각으로 채우지 말고 꼭 그림을 직접 본 후에 자신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